네, 세계보고, 증시보고 1부 마지막 순서는 미국 주식 가이드 시간입니다. 우리 서학개미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코너인데요. 과연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지 오늘은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 배분본부 김동관 연구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급등을 해줬는데 오늘은 살짝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 압박이 조금 큰 상황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호재보다 좀 악재 쪽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사실 이 대내외적 이슈들과 함께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이 네 가지 요소들이 맞물리면서 계속해서 시장의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고요. 사실상 이 패닉셀에 가까운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도 사실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사실상 코로나19 때부터 농사를 지었던 부분들이 사실상 다 무용지물이 된 그 정도 수준이니까 2021년도에부터 투자를 시작했던 분들은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 수익 구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그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를 톡톡히 보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번 6월달, 7월달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FOMC 회의에서 과연 50bp 인상을 할 것인지 75bp 인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가장 주목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시장을 흔드는 이슈인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연준의 이사들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까지 50bp를 논하고 있고 소수의 이제 인원들이 75bp를 인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한풀 꺾이는지에 대해서 아마 다음 달에 나올 5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크게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약세장인 거는 분명하고 어느 정도 더 빠질 거냐 하는 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상이 좀 진행이 되게 된다면 우리 뭐 기술주, 빅테크들 좀 최근에 부침이 있지 않았습니까? 더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이제 계속해서 옥석 가리기가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금리 인상은 상관이 없고. 네,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어도 금리 인상이 단행되기 전 250일 전까지는 이제 계속해서 약세장을 보이다가 오히려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증시가 선반영이 되었던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증시가 상승했던 게 역사적 사실이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의 장세는 앞전에 말씀드렸던 대내외적인 이슈들까지 겹치고 또한 하나 추가하자면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까지 올해는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선반영이 되었던 부분이 오히려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에서 과연 어떤 기업을 봐야 될까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비용이 올라갔을 경우에 그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가격 경쟁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한 현금이라든지 그런 어쨌든 밸런스 시트이 굉장히 튼튼한 그런 재무적인 펀더멘털이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주 빅테크에 대한 우려는 크게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옥석 가리기가 또 중요하다고 하신 만큼 옥을 오늘 잘 가려오셨을지 미국 주식 가이드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의 종목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기업은 구글, 알파벳이죠. 힘든 시장 속 실적에 집중할 기업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실적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주가가 최근에 너무 또 많이 밀렸잖아요. 슬픔이 있는 기업인데 그만큼 또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일단 알파벳 한번 짚어볼까요? 네, 알파벳이 최근 고점 대비해서 35%가량 급락을 했으니까 굉장히 믿었던 기업인데 너무 많이 떨어져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순매수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순매수 순위에도 굉장히 탑이죠. 높은 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구글에 대해서 실적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먼저 1분기 최근에 발표됐던 실적을 보시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순이익, EPS 모두 두 자리 다시 말씀드리면 매출액은 두 자릿수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두 자릿수 전년 대비해서 성장을 한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순이익과 EPS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3% 하락했고 그리고 6.4%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5% 그리고 4% 정도 이렇게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실망을 주는 그런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히 한번 실적을 들여다보시면요. 사업 부문별로 지금 구글의 서비스 매출은 615억 달러로서 전년 대비해서 20% 상승을 했고 구글 클라우드는 58억 달러로 44% 증가를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매출로만 본다면은 547억 달러로 22% 전년 대비 상승을 했지만 컨센서스를 거의 1% 가까이 하회했고요. 그리고 유튜브 매출도 전년 대비해서 14%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컨센서스는 8% 하회를 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성장 둔화 이유를 세 가지를 딱 꼽자면 일상의 복귀 전환으로서 이제 유튜브 시청 시간이 감소했다라는 점을 참고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전쟁 이슈로 인해서 유럽 광고주의 지출이 감소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서 이제 가장 유행을 하고 있는 이제 컨텐츠가 이제 쇼츠라는 부분인데, 그 쇼츠 트래픽이 지금 보시면 일평균 조회수가 전년 대비해서 400%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인데, 이 쇼츠는 사실상 광고주에게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진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이유를 꼽으면서 주가에 하락을 하는 그런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파벳 넷플릭스랑 나란히 어닝 쇼크를 내면서 그때 실적 발표하고 나서 나스닥이 3% 넘게 급락했던 게 좀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도 알파벳을 가져오신 이유, 옥석가리기에서 옥을 차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계속해서 지금 저는 저의 의견보다도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 의견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구글의 투자 의견을 보시면 30명 중에 30명 모두 매수 의견을 내놓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전원 다 매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평균 목표 주가가 3,270달러 수준으로서 네. 업사이드가 43%, 즉 44% 가까이 나와 있다라고 있는 측면에서 밸류에이션을 한 측면을 보면은 굉장히 아직까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고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앞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경쟁사들과의 경쟁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고 네. 그 가입자 추이가 계속해서 감소를 했다라는 부분인데, 구글은 지금 현재 유튜브와 구글 이 부분이 굉장히 이 혜자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충분하다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방문자 수가 가장 많은 웨브사이트 1위와 2위를 보시면은 유튜브는 489억 회, 그리고 구글은 390억 회 수준으로 1, 2위를 나란히 달리고 있는데 3위의 페이스북이 93억 회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 두 개의 웹사이트가 굉장히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검색 엔진과 브라우저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시면 구글이 92% 수준, 검색 엔진은 구글이 지금 92% 수준, 그리고 브라우저는 65% 수준에 가까이 있는 모습입니다. 브라우저를 다른 걸 쓰더라도 결국에는 검색은 구글 자체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넷플릭스나 다른 기업들처럼 경쟁이 그렇게 심화되어 있는 그런 시장 자체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넷플릭스와는 조금 다르게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또 구글이기 때문에 지난번 실적의 어닝 쇼크를 좀 만회해 줄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분기 실적 가이던스 어떨까요? 구글 뭐 잘 나오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시면 2020년 올해 매출액이 2,99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다음 연도에는 15%, 그리고 2014년도에는 13% 증가할 것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노란색 선이 이제 영업이익률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30% 수준을 유지를 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순이익 마진율도 초록색 선인데 계속해서 25% 수준으로서 유지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계속해서 비용이 증가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알파벳의 실적이 계속해서 고무적으로 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변동성 높은 시장에서 믿을 거는 또 실적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구글은 확실히 그래도 믿음이 또 있는 기업이고 순매수 탑 10에 또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니까 매력 포인트가 또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연구원님이 보고 계시는 구글만의 특별한 장점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현금 보유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들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빅테크 중에 가장 현금 보유율이 높은 기업들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구글 같은 경우에는 1,340억 달러 규모, 즉 한국 돈으로 이제 171조 원 규모 수준인데,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시총 2위의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리고 SK 하이닉스 시총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현금 보유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렇게 힘든 장 속에서 견딜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것이 기업들이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투자인데, 바로 이 R&D 투자이겠습니다. R&D 투자 부분에서 지금 2020년도에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276억 달러 규모 수준으로서 굉장히 높게 이렇게 투자를 계속했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R&D 투자를 했다라는 측면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R&D 투자가 결국엔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 부분이냐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지금 AI의 학술 컨퍼런스 논문 통과 수 지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 지수를 보시면은 지금 구글이 그 지수에서 92.2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라고 보시면은 학술 기관인 뭐 스탠퍼드라든지 MIT 그런 기관이 뭐 20에서 30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은 AI 관련된 논문을 계속해서 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업별로만 보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가 2위인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22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지금 AI 관련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이 계속해서 구글이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퍼포먼스 맥스라고 해서 기존의 광고주들은 이제 뭐 구글 내에 있는 뭐 쇼핑이라든지 지메일, 검색, 유튜브 내에서 광고를 할 경우에 이 각각의 플랫폼에 광고를 넣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힘들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퍼포먼스 맥스로 신청을 하게 되면 광고가 알아서 AI에 맞춰서 그 모든 플랫폼에 각각 뿌려지는 그런 혜택을 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희도 검색을 많이 하겠지만 북미 지역에서는 이제 니얼미라고 해서 이제 근처에 있는 쇼핑 장소를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이러한 검색량이 100% 이상 증가를 했다라고 나오고 있고 이제 저희도 이제 익숙한 커넥티드 TV죠. TV에서 유튜브를 시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튜브가 지금 미국 내에서만 작년 12월에 1.35억 명이 시청을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했다라는 점이 있는데요. 지금 TV 광고보다도 3.1배 정도 수준으로서 광고 효과가 좋았다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발표를 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R 버추얼이라고 해서 지금 AR 뷰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90개 정도 뷰티 브랜드가 가상 세계에서 이제 그 화장품을 사용을 해볼 수 있는 부분에서 구매까지 이끌어주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이제 가장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텐데 라이브 스트리밍 쇼핑입니다. 즉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보면서 그 크리에이터가 보여주고 있는 상품을 즉석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뭐 우리나라 네이버에서는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유튜브에서는 볼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작년에 이제 중국의 그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가 3,630억 달러인데 미국은 겨우 360억 달러 수준으로서 10분의 1 수준으로 굉장히 적었던 모습인데 이러한 부분이 유튜브 시장에도 활력성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앞서서 알파벳 주가가 또 많이 빠졌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만큼 또 근본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특히나 다른 기술주들과 가치를 좀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알파벳의 현 주가는 좀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또 많이 보유하고 계신 이 구글 밸류와 성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기업을 비교를 할 때 기존에는 기존 경쟁사들만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시가총액 10대 기업들 위주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차트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여러분들 다 익숙하게 아시는 기업들 위주로만 보이실 텐데요.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3위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버크셔 해서웨이, 메타, 존슨앤존스, TSMC 이렇게가 지금 현재 10대 시가총액 기업인데 지금 보시면 알파벳의 포워드 PER이 20.5로 나와 있고요. PSR도 5.7 그리고 PBR도 6.2 수준으로서 경쟁사 대비해서 굉장히 이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선행 매출액 그리고 선행 EPS 같은 경우에도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만 50% 그리고 EPS도 9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나머지 빅테크 기업들은 알파벳에 비해서는 성장성이 더 적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알파벳은 지금 계속해서 20%, 30%대의 매출 증가율, EPS 증가율이 나오고 있는 그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서 타 경쟁사에 비해서는 확실히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웃지 못했던 알파벳 앞으로의 가이던스와 성장세가 탄탄하기도 하고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밸류도 매력적인 기업으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알파벳 매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주 가이드 함께 하셨고요. 오늘 함께한 분은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본부 김동관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